현상금 100만 달러.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역사상 최악의 지명 수배자. 150여 명의 FBI 요원을 비롯 미국 내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총동원. 하지만 그를 잡는 데 걸린 시간 자그마치 18년. 미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수사 비용이 들었던 연쇄 테러 사건. (1978년 5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버클리 크리스트는 한 통의 소포를 받게 되는데 소포의 발신인은 버클리 크리스트 자신이었다. 자신이 보낸 소포가 반송되어 자신에게 돌아왔던 것. I've never seen this package, but I sent it. 하지만 소포를 보낸 적이 없었던 크리스트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을 불러 소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터져버린 소포. 소포 속에 들어있었던 건 다름 아닌 폭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년 후인 1979년 5월 9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대학원생 존 해리스 역시 담배과 크기의 폭탄 소포를 개봉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다. 두 사건의 폭탄 소포는 폭탄 설계가 정교하지 못했고 폭탄으로 인한 부상 정도 또한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수사가 종료되었다. 그런데 1979년 11월 15일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로 향해 가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보잉 444기의 우편물 보관실에서 엄청난 양의 연기가 피어난다. 결국 444기는 비상 착륙했고 곧바로 출동한 FBI는 우편물 보관실에서 수화물로 위장한 여러 개의 폭탄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행기에 탑재된 폭탄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 배달됐던 폭탄이 같은 재료로 제조된 동일한 폭탄임이 밝혀지는데 We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all these cases were committed by the same criminals. 사건의 범인을 동일범이라 결론짓고 수사를 펼쳐나갔다. 그런데 1980년 2월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사장에게 네 번째 폭탄이 도착한다. 이 사고로 그는 얼굴과 온몸에 수많은 파편이 박히는 중상을 입는데 이후 마치 FBI를 조롱하듯 미국 전역에서 우편물 폭발 사고가 잇따랐고 특히 대학과 항공사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대학 유니버시티의 UN과 항공사, 에어라인의 A, 폭탄의 바모를 합성해 정체불명의 범인을 요나바모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던 1985년 12월 11일 요나바모에 의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다. 첫 희생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던 38세의 휴 스크라턴. 첫 사망자 발생은 요나바모의 폭탄이 점점 정교해지고 그 위력 또한 강력해졌음을 방증하고 있는데 1985년 2월 13일 워싱턴 항공사에서 발견된 폭탄은 해체하는 데 무려 17시간이 걸릴 정도였다고 했다. 이에 미국 전역에서 소포 폭탄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1987년 2월 20일 컴퓨터 가게 주인 게리 라이트가 소포 폭탄을 개봉하다가 중상을 입은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자연스레 수사 열기는 식어갔고 미국 전역을 공포에 몰아넣은 소포 폭탄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정확히 6년 후인 1993년 6월 20일 캘리포니아 대학 유전학 교수 찰스 앱스타인은 소포 폭탄으로 손가락 3개와 양쪽 고막을 잃는 중상을 당했다. 잠잠했던 요나바모가 다시 나타나 공포를 몰고 온 것이다. 급기야 1994년 12월 10일
뉴저지 북쪽 콜드웰에서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두 번째 사망자는 세계 최대 광고회사 가운데 하나인 버슨 & 마스텔라의 중역 토마스 모서. 그는 저택에 배달된 소포 폭탄을 개봉하다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그리고 뒤이어 1995년 목재 산업 로비 단체인 캘리포니아 삼림협회 회장 길버트 머리가 희생당하면서 요나바머에 의한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6년 만에 나타난 요나바머는 소포 겉봉의 필체와 지문을 교묘하게 받고 FBI의 수사망을 피해 나갔고 결국 $100만 현상금을 내걸게 이른다. 그러던 중 요나바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1995년 4월 24일 요나바머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에 한 통의 편지와 함께 A4 용지 54페이지 분량의 논문을 보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논문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으면 테러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론사를 협박했는데, 고민하던 수사본부는 해당 언론사와 법무장관, FBI 국장과의 회의를 거쳐 결국 1995년 9월 19일 산업사회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요나바머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의 논문은 35,000 단어와 232개 문단, 36개 각 주로 구성돼 산업사회와 현대 문명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는 논문에서 현대사회에서 권력 과정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지를 다뤘고 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이렇게 논리와 체계를 갖추고 날카로운 비판의 통찰력까지 보여준 요나바머의 논문은 의외의 파장을 몰고 왔는데, 지금까지 추악한 미치광이 범죄자인 줄만 알았던 요나바머가 수준 높은 사상이 담긴 논문을 썼다는 사실에 미국의 국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어느덧 요나바머는 미치광이 살인범이 아닌 정치운동가로 폄하돼 있었다. 그런데 신문에 실린 요나바머의 논문을 읽고 공포에 질린 한 남자, 데이비드 카진스키. Yeah, the Unabomber is my brother. 그는 FBI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형이 요나바머인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 냉혹한 두뇌의 과학자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다 등 논문에 언급된 심상치 않은 표현들이 평소에 자신의 형이 하던 말이라는 것이다. 이에 FBI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고 필적 감정을 통해 요나바머임을 확인. 18년 만에 드디어 요나바머를 검거한다. 그렇게 요나바머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의 정체에 사람들은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요나바머의 본명은 시어더 존 카진스키. 그는 하버드 대학과 미시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교수로 재직했던 IQ 167의 천재였던 것이다. 그는 15세에 하버드에 입학해 18세에 당시 교수들조차 고개를 흔들던 수학 난제들을 해결하며 20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2세에 6편의 수학 관련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며 버클리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임명됐다. 그런 그가 체포된 것은 놀랍게도 산 깊숙한 곳, 허름한 오두막, 전기, 수도도 없는 곳이었다. 대체 그는 왜 사회에서 인정받는 천재 교수직을 마다하고 산속에 은둔하며 잔인한 테러를 자행해온 것일까? 하버드에서 수학을 공부하던 15세의 카진스키를 은밀히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 당시 미국 정부는 극도의 스트레스 장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밀리에 실험하고 있었는데, 실험을 위해서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실험 대상이 필요했다. 그런데 마침 평소 조울증을 앓으며 약간의 자폐 증세를 보였던 카진스키를 알게 되었고, 미 정부는 은밀하게 카진스키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4명의 법학생을 일반 대학생으로 위장시켜 카진스키와 함께 자유 토론을 벌이게 했는데 법학생 4명은 실험 감독관으로부터 사전에 카진스키를 자극하라는 지령을 받고 카진스키를 매우 몰아붙였다. 이 상황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카진스키는 후에 이 모든 것이 실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극심한 분노와 함께 첨단 기술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적인 현대 문명까지 혐오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뒤로 그는 교수직을 사퇴한 뒤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며 나무 열매로 끼니를 때우고 개울을 이용해 물을 먹는 야생 생활을 하며 자신이 혐오하던 현대 문명과 분리된 생활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983년의 어느 날 고원지대를 산책하던 카진스키는 자신이 살던 숲속에 도로를 내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된다. 순간 도로를 내기 위해 자신의 터전을 훼손하는 현대 문명에 대해 분노하는 카진스키. 결국 그는 복수를 결심하고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최첨단 항공사, 컴퓨터 관련 종사자들을 타깃으로 테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테러를 감행할수록 지식인과 땅을 파괴하는 사회 지배층에 대한 카진스키의 분노는 더욱 증폭됐는데 단적인 예로 두 번째 사망자인 광고회사 버슨 앤 마스텔라의 중역에게 폭탄 소포를 보낸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주장하는 정유회사를 버슨 앤 마스텔라가 광고를 통해 좋은 이미지로 포장해 주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난 내가 과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행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산업기술 사회에 의해 손상된 인간의 자유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며 유나바머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희대의 연쇄폭탄 테러 사건으로 기록된다. 한편 형 시어도 카진스키를 제보해 유나바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의 동생 데이비드 카진스키는 $100만 현상금을 받게 됐지만 형을 감옥으로 보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그 돈을 형의 테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